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히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재개발에서 이제 현금 청산을 받으실 분들은 처음 사업 시행 인가 이전부터 이해관계인 의견 내는 절차, 그 다음에 중토의 협의 절차에서 신경을 쓰셔서 의견을 좀 개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 분양 신청 통지가 오면 나는 현금 청산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 청산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감정평가사 추천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전문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권한이 있으니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1차 협의보상평가가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협의보상평가가 잘 나와야 된다. 그것이 나오면 4차까지 가도 2차 수용재결, 3차 이의재결, 4차 행정소송까지 가도 10% 이상 증액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가급적이면 빠른수록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재건축 사업은 이 현금 청산 방법이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입니다. 아까는 수용 재결로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여를 했는데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조합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현금 청산을 시행합니다. 현금 청산을. 그래서 재건축 현금 청산 방법은 매도 청구 소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수용을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에서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 청산자가 된 경우에 현금 청산 방법은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현금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매도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매도 청구 요건이 2018년 2월 8일 날 전부 개정됐습니다. 전부 개정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즉 개정 전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조합이죠. 조합 설립 미동의자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을 준용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었고, 매도 청구 시기도 조합 설립 후 지체 없이 촉구를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9일 개정 이후에는 매도 청구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도시정비법에서 직접 규정을 했고,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 시기가 조합 설립 후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통 조합 설립하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굉장히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촉구를 하고 2개월 내 회답을 해야 되고, 회답을 만약에 안 하면 동의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안 내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조합 설립 동의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난 동의한다 라고 하면 이제 다시 조합원이 되시는 거고, 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만료 2개월 이내에 매도 청구를 한다. 뭐 중요한 건 요것만,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촉구한다. 그렇게 바뀌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부동의자의 매도 청구 소송 제소 기간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촉구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 기간이 주어지고, 그 회답 기간 지나면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요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요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요거 안 지키면 곤란합니다. 요거. 우리 현금 청산을 받으실 분들은 조합이 요걸 안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야죠.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지만, 자, 분양 신청을 안 하고 나는 다시 현금 청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현금 청산을
할 경우에 매도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제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된다. 다만 협의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자, 절차를 보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나고 분양 신청 기간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언젠가 관리 처분을 합니다. 조합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일찍부터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협의를 못하면 최소한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오히려 조합이 신경 써야 될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매도 청구는 바로 당하는 게 아니다. 매도 청구소.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바로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그때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한다. 그리고 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그때 매도 청구를 당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자들이 오히려 고민할 내용이고요. 이 소재기 기간이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아까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제소 기간은 불변 기간이 아니고 지연 이자를 지급할 뿐입니다. 지연 이자 아까 100분의 5, 100분의 10, 15%, 6개월 지연되면 5%. 이게 그 뜻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매도 청구 대응 방법에서 자,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이 매도 청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자꾸 묻는데 매도 청구를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면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조합을 없앴으니까 뭐 끝장나는 거죠.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확정이 안 됐으면 승소 판결문을 매도 청구 소송에 제출해서 항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소송 자체에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고 당연무효다. 근데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나는 매도 청구 당하기 싫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란다. 라고 한다면 정비구역 지정을 아예 무력화시켜야죠. 아예 정비구역에서 내 거 빼달라 라고 소송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조합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시행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버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 되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돼 버리면 다시 일단 보류되는 거죠. 매도 청구 소송은 보류되는 거죠. 여기 이제 사견은 전부 개정법 시행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이냐 아니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큽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자, 매도 청구 대상자가 고민할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조합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민사소송이냐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냐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이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합한테 팁을 드리면 혹시 모르니까 앞에 아까 소재기 기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꼭 소재기 기간을 지켜서 제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내 토지가 구역 내하고 구역 밖에 걸쳐 있다. 내 토지가 구역 내와 구역 밖에 걸쳐 있다. 매도 청구가 이건 매도 청구가 불가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자,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시가로 받습니다. 시가. 이 시가로 받는다는 뜻은 말 그대로 시중 가격입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시가가. 그런데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과연 뭐냐?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이제 대부분 세대수가 큰 아파트들, 이런 경우는 KB에서 발표하는 시세도 있고, 그런 시세들이 대부분 인정받습니다. 그런 시세들이 대부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된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잘 찾아서.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가격이 얼마가 정할지. 그런데 이제 규모가 작다. 그래도 아파트니까 거래 사례가 있으면
뭐 그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시가인데, 요 시가를 산정을 할 때 중요한 게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자, 그러면 개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할 거냐? 처음에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가격이 있죠. 그죠? 그러다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가격이 좀 뛰죠. 그러다가 조합 설립이 되면 또 가격이 조금 더 뛰어요. 왜냐? 사업이 가시화되니까. 그러다가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또 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되면 또 뜁니다. 사실은 그게 왜 뛸까요? 결국은 그 개발이 착착 진행되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도 이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거 감정평가사님들 영역이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어쨌든 시중 가격은 주장을 하면 그 부분은 대부분 제가 재판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사례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불어 거래 사례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할 건 뭐다? 여기에는 개발 이익이 이만큼 난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 우리는 비례율이 거꾸로 100%가 아니라 70% 또는 60%라는데 무슨 개발 이익이 있느냐. 글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개발 이익이 과연 있다라고 얘기할지 없다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시장은 냉혹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냉혹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비례율이 60%, 70%라고 하지만 그 비례율을 적용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일반 분양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변에 그 아파트 시세랑 비교해 보면 그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당연히 개발 이익이 누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100% 단언하는 건 아니니까요. 좌우지간 시중에 형성된 시세다, 가격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판례는 이제 현금 청산 목적물의 그러니까 매도 청구 대상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아까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사견은 아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견에 불과해요. 법원은 그래도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보세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뭐가 유리할까요? 이 분양 신청 요게 유리할까요? 관리 처분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앞에 게 유리하죠. 그죠? 빠를수록 유리하죠. 왜냐 하락하니까 분양 신청 기간 종료가 된 다음 날 해서 관리 처분이 언제 인가 고시될지 모르잖아요. 한참 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는 앞에 게 유리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유리하고 부동산이 상승기에는 이게 유리한데 요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에 불과하다. 사견에 불과하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매도 청구는 그래서 감정평가가 전부입니다. 감정평가가 전부다. 왜냐? 이 시세, 우리는 시세라고 표현하는데 시중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중에서 형성된 가격이 구체적으로 몇 원이다, 몇 억 원이다 라고 표현해서 최종 결정을 짓는 분은 변호사도 아니고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고 오로지 판사도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전부다. 감정평가가 전부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매도 청구 소송은 우리 현금 청산을 받는 분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합이 내는 겁니다. 조합이 왜냐? 매도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 측이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감정 절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주도한다는 뜻은 감정 비용을 낸다는 거예요. 감정 비용을 원고가 낸다는 뜻입니다. 원고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니 평가사님께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냥 우리 심정적으로 평가사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아버님 만약에 암 걸리면 괜히 서울대병원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괜히 심정적으로
원고가 신청해서 원고가 돈을 내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 혹시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심정적으로 안 좋지 않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냥 공동 신청하시면 돼요. 공동 신청. 아, 나도 감정 신청하겠다, 법원에. 나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받아주면 가능합니다. 법원이 받아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 감정 신청도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괜히 뭐 심정적으로 나는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공동 감정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감정인 선정은 오로지 법원의 전권입니다. 법원이 전권을 가지고 감정인 선정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권을 갖고 계시지만 판사님이 그냥 우리 하소연 한번 해보는 겁니다. 판사님한테. 아, 이러이런 분을 감정인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이런 분은 빼주세요. 뭐 손해나나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무례하고 이런 피고가 있나? 판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우리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서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받아들여지면 뭐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그렇게 큰 피해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자. 그리고 감정 비용도 뭐 내가 감정 신청하지만, 공동 신청하지만, 아, 이건 내가 내는 건 억울하다. 응?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내라.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뭐 하여튼, 그리고 시가에 대한 의견을 철저히 개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 선임을 매도 청구는 대부분 하겠죠. 그래서 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시하면 변호사가 잘 개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은 감정평가가 전부다. 이거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미리부터 소장 오고 나서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어차피 현금 청산할 마음이 있으면 미리부터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아마 메일이 나중에 나갈 건데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잘 안 드립니다. 그런 건 왜냐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제가 엄청난 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자기한테 불리하게 답변하면 또 그분이 욕을 해요.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없는 그런 건 질문해 주시면 메일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더 상세히 이렇게 아시고 싶으면은 여기 현금 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요 책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요 책 내용이니까 요 책을 사서 상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